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아이맵 사업 성공 지원팀 코치 유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쇼핑몰 세팅에 이어서 쇼핑몰 디자인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에요. 우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모드라는 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아셔야 디자인을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모드에 대해 우선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쇼핑몰이라면 꼭 사용하게 되시는 상품 진열, 즉 방문자가 왔을 때 판매하는 상품이 진열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상품 리스트에서 특정 상품을 클릭했을 때 상세 정보가 나오는 이 상세 페이지 구성까지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디자인 모드라는 것을 아시기 전에 템플릿 변경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사이트를 생성하고 템플릿을 선택해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이트를 만드셨다면 여기 우측에 있는 화면에서 사용을 원하시는 템플릿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템플릿, 디자인 테마를 선택하셨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저의 경우 이 와이즈라고 하는 템플릿을 적용했었는데요. 실제로 한번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와 같이 아이맵 홈페이지를 오신 다음 로그인을 하셨다면 내 사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사이트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제가 지난번에 만든 사이트인데요. 가장 우측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템플릿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템플릿이 가장 앞으로 보이실 거예요. 해당 템플릿이 아니라 원하시는 다른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디자인이 아무것도 없는 이 블랭크라는 템플릿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밑에 배지가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블랭크 템플릿은 이름 그대로 비어있는 템플릿이라서 특정 카테고리의 사이트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디자인을 모두 하길 원한다 하시는 고객님들이 사용하기 좋은 템플릿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비어있는 디자인입니다. 상단에 있는 템플릿 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창에 주의사항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하셨더라면 기존에 디자인했던 작업물들은 모두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템플릿 디자인으로 일괄 변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 점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경을 완료했고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디자인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제가 변경한 블랭크 템플릿으로 사이트 디자인이 변경된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템플릿 변경 시에는 디자인 모드에서만 먼저 반영이 돼요. 실제 고객들이 여러분 사이트를 왔었을 때는 변경한 템플릿이 아니라 이전 디자인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모드에 오신 다음 변경한 템플릿을 확인하시고 요 상단에 있는 게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실제 사이트에 반영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페이지가 바로 디자인 모드예요.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어떤 텍스트를 추가한다거나 이미지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모든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혹은 아예 다른 페이지, 메뉴를 추가해서 원하시는 디자인 요소를 더 다양하게 구현해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디자인 모드는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웬만하면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디자인을 하기 전에 디자인 단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저희 아이맵 사이트를 가보시면 윗부분에 이렇게 여러 개의 메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아이맵의 주요 기능이 궁금하다면 주요 기능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을 한 다음 내용을 보게 되고요. 만약 아이맵에 어떤 고객 지원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 고객 지원 메뉴를 클릭해서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신 하나의 단위가 바로 페이지, 메뉴라고 하는 단위예요. 보통 쇼핑몰을 만든다면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상품이 진열되는 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혹은 고객들에게 어떤 공지사항을 노출하는 게시판, FAQ 같은 메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페이지 하나를 여러분이 메뉴를 하나하나 추가하셔서 만들어 보시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의 메뉴는 하나의 페이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메뉴, 페이지에 들어갔었을 때 각각의 디자인별로 단락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맵 사이트를 기준으로 보신다면 지금 다시 주요 기능 페이지로 왔는데요. 보시면 가장 먼저 코딩을 몰라도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배경이 보이고 있어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영상이 없어지면서 기능에 대한 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딱 보시더라도 이 위에와 아래가 각각 다르게 단락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이러한 하나하나의 단락을 저희가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당 단락을 보시면 자, 디자인 모드라고 하고 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움직이는 이미지인 GIF, 움짤이라고 하죠. 이미지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단락 안에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여러분이 추가하고 배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를 저희가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메뉴, 페이지 안에 단락이 여러 개가 있고 이 단락 안에 하나하나의 위젯이 디자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한번 디자인 모드로 이동을 해서 가장 먼저 페이지가 되는 메뉴를 추가해 볼게요. 저와 같이 디자인 모드에 오신다면 좌측에 메뉴 관리라고 하는 햄버거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메뉴 창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블랭크 템플릿을 사용하셨다면 이 오버뷰라고 하는 메뉴 하나만 보이실 거예요. 오버뷰 메뉴 위에는 상단 메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상단 메뉴가 흔히들 사용하시는 하나하나의 페이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에 상단이 들어가는 이유는 메뉴를 추가하면 해당 메뉴가 상단에 자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상단 메뉴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메뉴명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품을 노출할 거니까 샵이라고 하는 메뉴를 추가해 볼게요. 그랬더니 상단에도 이렇게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수 있게끔 이름이 똑같이 연동되어서 메뉴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연동되는 메뉴를 상단 메뉴라고 저희가 불러요. 해당 메뉴에는 방금 막 제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진열하게 된다면 가운데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각각의 디자인 요소들을 추가해 보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텍스트 위젯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텍스트 위젯은 더블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글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아이맵 자체 제작 상품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글자를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글자가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요. 원하시는 만큼 드래그를 하신 다음 위에 있는 글볼 크기 버튼으로 글자를 키우시거나 혹은 굵게 볼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볼드 처리를 하시거나 텍스트 색상 버튼을 클릭하셔서 색상을 변경하는 등 네, 추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객님들이 같이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 글꼴이라고 하죠. 폰트를 어떻게 바꾸는지 많이 여쭤보세요. 폰트 같은 경우는 게시하기 옆에 이 톱니바퀴 모양, 공통 디자인 설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보이시는 텍스트 항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곳에서 원하시는 폰트를 변경해 주시면 사이트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실 거예요. 우선 본문 한중일 옆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기본이 아니라 저는 아이맵 산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한중일도 아이맵 산스로 똑같이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하신 다음에 디자인 모드에 다른 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장 창이 노출이 되세요. 이곳에서 저장을 해주시면 아까 제가 입력한 텍스트가 이렇게 아이맵 산스로 변경된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 모드 상단의 가운데를 보시면 PC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즉, 이 부분은 PC 디자인을 수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사이트는 PC 디자인이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모바일에서 더 많이 접속을 하세요. 그래서 혹여나 나는 모바일 디자인을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은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모바일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저와 같이 모바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 가운데 글씨를 보시면 아까 제가 PC 디자인에서 추가한 텍스트가 모바일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아이맵은 반응형 웹사이트입니다. 즉, 여러분이 PC 디자인 하나만 진행을 해주셔도 가로 폭이 차이 나는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을 때 크기에 맞춰서 사이트가 다시 그려집니다. 이 다시 그려지는 과정을 저희가 렌더링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PC 디자인 하나로 모바일, 그리고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 반응되는 사이트를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하실 때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PC의 경우 가로가 굉장히 큰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모바일이나 태블릿은 가로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세로가 더 길다 보니까 비율 자체가 아예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이 PC에서 추가한 디자인들이 렌더링 되었을 때 이런 이미지나 폰트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배열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PC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지금 저와 같이 모바일 디자인 모드로 오셔서 모바일에서만 보여지는 디자인도 만드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응형이기 때문에 PC 디자인이 반응이 될 거라서 처음 디자인을 하실 때는 보통 PC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이 사항은 여러분이 PC 디자인을 하시고 모바일 디자인을 보신 다음에 디자인을 할지 말지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또한 PC 디자인 모드를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이어서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이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상품 등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혹여나 아직 상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고객님들은 상품을 먼저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품을 추가하실 때에는 지금 보시는 디자인 모드가 아니라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와 같이 내 사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사이트 목록이 보이는 곳으로 오신 다음에 검은색 관리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 점, 네, 참고해 주세요. 저와 같이 관리자 페이지에 상품을 추가하셨다면 관리자 페이지로 오셨을 때 추가된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좌측에 있는 메뉴바에서 쇼핑이라는 메뉴로 접속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혹여나 쇼핑 메뉴가 저와 같이 안 보이신다면 사이트 관리 옆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셔서 쇼핑 기능을 먼저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쇼핑이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생겨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상품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품 리스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곳에 상품이 있다면 상품이 추가되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고객님들 중에서 상품이 있긴 있는데 내가 추가하지 않은 상품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쇼핑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예시 상품이 두 개 추가되실 수가 있습니다. 컵이나 그릇 같은 상품 보이실 텐데요. 그거는 예시 상품이라서 여러분이 삭제하셔도 되고요. 새롭게 추가하셔서 정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상품을 추가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댓글에 남겨놓은 이전 강의를 참고하셔서 추가 먼저 하고 오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네, 그럼 이어서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두 가지 디자인 요소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름은 쇼핑 위젯, 쇼핑 기획 전이라고 하는 위젯이고요. 여러분이 디자인 모드로 갔었을 때 마우스를 올리면 보이는 검은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 있는 쇼핑과 쇼핑 기획전 두 가지로 상품을 진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쇼핑몰을 사용하는 고객님들이라면 쇼핑 위젯은 꼭 하나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세요. 해당 위젯을 먼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쇼핑 위젯을 추가했더니 아까 관리자 페이지에 있던 이 파자마 상품과 동일한 이미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상품의 썸네일, 대표 이미지입니다. 지금처럼 이미지만 보이는 경우에 사실 상품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처럼 보이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올리신 후에 마우스 우클릭, 쇼핑 설정으로 가셔서 표시 옵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이름이 노출이 되어야겠고 이 상품이 얼만지 가격도 노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원하신다면 하트, 좋아요를 누른 수가 몇 개인지 정도도 네,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출하고자 하는 옵션을 선택해 주셨다면 아까와 달리 여러분이 선택한 상품명과 가격, 좋아요, 하트 수와 같은 것들이 상품 진열 리스트에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쇼핑 위젯을 추가하시면 여러분이 상품이 여러 개가 있다면
아마 있는 게 모두 진열이 되실 거예요. 이 쇼핑 위젯은 옆에 있는 상품 그룹, 카테고리별로 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 사이트는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인데요. 파자마와 탑, 바텀, 크게 세 가지 1차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파자마라고 하는 메뉴에는 파자마 상품만 노출을 할 거고, 탑이라고 하는 메뉴에는 해당 카테고리에 설정된 상품만 노출한다고 한다면 카테고리별로 연동을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연동하는 모습은 이 디자인 모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아까와 같이 쇼핑 설정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카테고리라고 보이시는 항목이 있으실 거예요. 이곳에서 특정 카테고리만 선택을 해주시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들만 진열이 됩니다. 지금 제 사이트 같은 경우는 파자마 카테고리에 상품이 하나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상품이 없는 이런 바텀 같은 카테고리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상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다시 파자마 카테고리를 연동한다면 제가 추가하였던 이렇게 파자마 상품이 보이게 될 거예요. 카테고리를 연동함과 동시에 메뉴 이름이 변경됩니다. 제가 분명 처음 추가할 때는 샵이라고 하는 메뉴로 추가했는데 파자마 카테고리를 연동했더니 이렇게 카테고리와 똑같이 이름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혹여나 이렇게 바뀐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메뉴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고 해당 메뉴 옆에 있는 I, 메뉴 설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한 번 더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바로 반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표 이미지를 보았는데 이 이미지가 조금 잘리게 보이시는 고객님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쇼핑 위젯에 설정된 이미지 비율과 여러분이 올린 이미지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판매자분들이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올렸는데 비율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면 확대가 되면서 좌우가 조금 잘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 위젯을 추가하신 다음에는 이 설정창에서 이미지 비율을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처럼 원본 비율로 한다면 제가 올린 이 원본 썸네일과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정사각형 비율로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비율이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대표 이미지로 사용한 이 이미지 비율과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나의 위젯에 하나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상품이 만약 여러 가지라고 하면 이 여러 개의 상품의 썸네일을 만드실 때는 동일한 크기, 동일한 비율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리스트에 노출되는 상품 썸네일, 대표 이미지를 만드실 때에는 네, 지금 이런 크기를 권장을 드려요. 우선 썸네일은 750 곱하기 750 픽셀 이하가 좋고요. 이미지 한 장당 크기는 3MB 미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노출되는 상품 썸네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 작거나 클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작게 노출되길 원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이 썸네일의 크기는 디자인 모드에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아까와 같이 쇼핑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해당 창에서 마우스를 내려보시면
한 줄 개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 줄에 3개로 되어 있어서 그 말인즉슨 한 줄에 3개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가 보이고 있는 셈이에요. 제가 만약 한 줄 개수를 이렇게 5개로 변경을 한다면 한 줄에 5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지 크기가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제가 만약 한 줄에 2개로 변경을 한다면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노출이 될 거예요. 한 줄 개수를 통해서 네, 썸네일 크기를 어느 정도 조절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 PC에서 추가한 쇼핑 위젯인데 모바일 A형이라고 해서 마치 모바일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끔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PC에서 이 위젯을 추가해 주셨다면 모바일에도 반응형으로 돼서 똑같이 이 상품이 노출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바일은 가로 해상도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한 줄에 하나가 보이는 A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바일에서도 한 줄에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으로 설정되길 원하신다면 모바일 A형 버튼을 클릭하셔서 모바일 B형이나 혹은 한 줄에 3줄이 노출되는 모바일 C형으로 D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줄에 3개가 노출되는 D형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와 같이 상단의 PC 아이콘을 모바일로 변경을 하면 네, 이렇게 이동이 되실 거고 보이시는 것처럼 한 줄에 하나, 둘, 셋, 3칸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배치가 된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디자인이 모바일에서 보이시더라도 PC 디자인 모드에서 추가했다면 아까와 같이 PC 디자인 모드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다시 PC 모드로 와서 이번에는 쇼핑 기획전이라고 하는 위젯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마우스로 올렸을 때 보이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쇼핑 기획전 위젯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거의 위에 있는 디자인과 흡사하게 상품이 진열되는 위젯이 하나 추가가 되실 거예요. 쇼핑 위젯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하나만 추가가 가능하지만 기획전은 한 페이지에 여러 개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위젯 또한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기획전 설정으로 가보시면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만 진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파자마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파자마 상품만 진열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탑에 있는 상의 상품을 한번 노출을 해볼게요. 참고로 탑에는 이렇게 반팔티 상품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카테고리 부분을 탑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만 진열이 가능하고요. 쇼핑 기획전 위젯 또한 해당 이미지, 썸네일이 작다고 느껴지신다면 아까와 같이 한 줄 개수를 조절하셔서 원하시는 크기로 이미지를 키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전 또한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디자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리스트 형태의 기획전과 자동으로 슬라이딩이 되는 슬라이드 형태의 기획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위에 있는 이 기획전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기획전과 쇼핑 위젯 모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어떠한 위젯이든 추가를 하셔서 판매하는 상품을
노출하실 수가 있고요. 이 쇼핑 위젯은 쇼핑몰이라면 무조건 하나는 추가해 주셔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떨 때 이 두 가지 위젯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메뉴를 만드시면 보통은 저희 아이맵 사이트와 같이 특정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안에 있는 하위 메뉴가 노출되길 원하세요. 예를 들어 쇼핑몰을 기준으로 샵이라는 메뉴가 있다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카테고리로 파자마, 탑, 바텀 이런 카테고리가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상위 메뉴 안에 하위 메뉴가 들어간 걸 저희가 2단 메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메뉴를 구성해 보실 수가 있어요. 디자인 모드로 오신 다음 메뉴 관리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메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샵이라고 하는 메뉴 밑에 추가할 탑 메뉴를 먼저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메뉴가 추가가 되었어요. 해당 메뉴를 드래그해서 샵이라는 메뉴 안으로 넣으면 그룹 메뉴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샵에는 옆에 있는 선물 상자 아이콘 보이실까요? 네. 쇼핑 위젯이 있기 때문이에요. 쇼핑 위젯이 들어간 메뉴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룹으로 메뉴를 만드실 수가 없어요. 지금 위에 있는 오버뷰 메뉴는 쇼핑 위젯이 없는데요. 탑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바로 그룹화 2단으로 메뉴가 만들어지지만 쇼핑 위젯이 들어간 메뉴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 샵이라고 하는 메뉴에는 어떻게 그룹 메뉴를 만들 수 있는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같이 쇼핑 위젯을 추가해 두면서 이 아래에 하이 메뉴를 만들고 싶다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옆에 보시면 상품 카테고리, 즉 상품 그룹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와 같이 관리 화면이 노출됩니다. 지금 보시면 파자마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단일 카테고리이고 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그 아래 셔츠와 반팔이 들어간 그룹 카테고리예요. 아까 메뉴처럼 이런 식으로 2단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이곳에서 위에 있는 새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름을 대충 iMap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카테고리를 클릭 그리고 드래그 하셔서 파자마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치 메뉴처럼 카테고리가 그룹화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 디자인 모드에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샵이라고 하는 메뉴를 펼쳤을 때 아까 제가 추가한 iMap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똑같은 이름의 메뉴가 생겨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 위젯은 이러한 식으로 특정 카테고리 밑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들이 하나하나의 메뉴가 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만약 제가 iMap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특정 상품을 추가를 해두었다면 실제 사이트에서 이 iMap이라고 하는 하위 메뉴를 들어갔을 때 해당 상품들이 자동으로 보이게 돼요. 즉, 우리 판매자분들이 별도로 디자인 모드에 와서 상품 진열을 위해 하셔야 될 게 없습니다. 이 상태라고 하면 관리자 페이지에 상품을 추가하셨을 때 알아서 연동이 돼서 상품이 진열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샵이라고 하는 메뉴에는 제가 이렇게 iMap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추가해 두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그 하위 메뉴인
아이맵이라고 하는 메뉴에는 해당 글귀가 아니라 썸머 할인 최대 70%라는 다른 글자, 즉 다른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이맵이라고 하는 메뉴가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서 보이고 있는데요. 디자인 모드에 클릭했을 때 클릭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쇼핑 위젯으로 자동으로 추가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 페이지별로 디자인을 다르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통은 이 페이지별로 디자인을 다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제가 그 예시로 마이노멀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전체 상품이 노출되는 곳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상단의 배너에 이렇게 베스트 푸드라고 하는 카테고리 텍스트가 보이고 밑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전체 상품이 쭉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체 제품이 아니라 제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면 상단의 이미지 또한 아이스크림 이미지로 변경이 되고 텍스트도 당연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 실제로 다른 상품들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상품만 진열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라면 이런 디자인을 많이들 구현을 하세요. 그런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쇼핑 위젯으로는 하이 메뉴에 개별 디자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쇼핑 기획전을 많이들 사용해 주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쇼핑 위젯은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와 같이 쇼핑 위젯을 특정 메뉴에 추가하신 다음에 이 샵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지 않도록 숨김 처리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쇼핑 위젯은 사용하지 않고 이 기획전으로 카테고리별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방법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지금 추가한 쇼핑 위젯이 있는 이 샵이라고 하는 메뉴를 상단에서 보이지 않게 숨김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방문자들은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는 이상 접속이 불가능해요. 메뉴를 숨김 처리하실 때에는 해당 메뉴 옆에 있는 I, 메뉴 설정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옵션에 있는 메뉴 숨김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단에서 숨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방문자분들은 들어오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상품을 진열할 메뉴를 추가합니다. 상단 메뉴 옆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제가 한번 전체 상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 상품이라고 하는 메뉴가 추가가 되었고요. 아까 제가 추가했었던 탑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전체 상품이라고 하는 메뉴에는 실제로 내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제 사이트는 전체 상품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파자마와 반팔티입니다. 두 가지 제품은 각각 카테고리는 달라요. 하지만 같이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방금 만든 전체 상품 메뉴에서 쇼핑 기획전 위젯을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상관없이 모든 상품이 다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노출할 어떤 디자인을 변경한다든지 혹은 한 줄 개수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만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상품을 노출했다면 전체 상품 아래로 탑과 파자마를 추가를 할 거예요. 메뉴 관리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한 다음 아까 제가 만들어 두었던 탑 메뉴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전체 상품 안에 넣어줍니다.
이 쇼핑 기획전이 들어간 메뉴에는 이렇게 2단으로 하위 메뉴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는 파자마 메뉴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메뉴명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파자마 메뉴도 전체 상품의 안으로 넣어줄게요. 그럼 지금 이 전체 상품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는 파자마와 탑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파자마라고 하는 메뉴에는 당연히 아무런 디자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쇼핑 기획전을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전체 상품이 아니라 파자마 카테고리의 상품만 노출할 거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 설정으로 가셔서 카테고리를 전체가 아닌 파자마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파자마 상품이 노출되는 곳 바로 위에 어떤 텍스트나 뭐 이미지 배너 같은 걸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텍스트 혹은 이미지 같은 위젯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 위에 홍보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네, 더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설정으로 가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분 PC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자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온 홍보 이미지가 있어요. 네,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원본 크기와 비율이 최대한 살려서 들어가게 되고요. 넣으신 다음에는 마우스로 밑에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면서 비율은 유지되니까 이미지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혹여나 원본 이미지 비율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 하늘색 공간에 꽉 채워지길 원하신다면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이미지 채우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론 이미지는 조금 잘리지만 어쨌건 꽉 채워진 형태로 네, 사용은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이미지 위젯으로 만드는 방법을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 디자인 하실 때는 다른, 예를 들어 비주얼 섹션이라든지 섹션 배경과 같이 더 다양한 디자인 설정도 가능합니다. 우선 파자마 페이지는 여기까지 디자인을 하고 이어서 탑이라고 하는 메뉴를 디자인하러 가볼게요. 해당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도 아까와 같이 기획전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우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탑으로 제한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만 노출이 되실 거고요. 이제 위에 부분에 어떤 텍스트나 디자인 요소들을 넣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전 위젯으로 상품을 노출한다면 지금처럼 각각의 하위 메뉴별로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별도로 메뉴를 추가하셔서 그룹화를 해주셔야 하고 또 각각의 메뉴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씩 위젯들을 다 넣어주셔야 한다는 네,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 위젯을 사용하시더라도 제가 만약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 탑 카테고리에 뭐 낫이라든지 다른 상품들을 추가했다면 당연히 이 디자인 모드에서는 추가적으로 같이 노출이 되시는 점 네, 참고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쇼핑 위젯과 기획전 위젯을 한번 사용해 보았어요. 쇼핑 위젯은 필수 위젯이긴 하지만 하위 메뉴별로 개별 디자인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또 한 페이지에 하나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대신 장점으로는 하나의 위젯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만 추가를 해두시면 하위 카테고리 자동으로 하위 메뉴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디자인 작업을 빠르게 해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쇼핑 기획전의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페이지에 다른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메뉴를 각각 만들어 주셔야 하고 디자인도 각각 넣어 주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위젯이 내 사이트에 맞을지 확인해 보시고 네, 디자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저와 같이 이 전체 상품 안에 파자마와 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상태라면 이 전체 상품 메뉴에는 파자마와 탑 버튼이 같이 노출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이시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메뉴 리스트라고 하는 위젯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 상품 메뉴의 하위 메뉴인 파자마 탑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메뉴처럼 나타나게 되고요.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설정으로 넘어가시면 정말 버튼 같은 디자인도 사용이 가능해요. 다른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중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네, 디자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나타나는 메뉴의 크기나 색깔 같은 부분도 이곳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진열 또한 지금은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왼쪽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디자인이 실제 사이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 상단에 있는 게시하기 옆에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 저와 같이 이렇게 실제 사이트에 반영된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메뉴 리스트 위젯으로 버튼을 두 개 만들었죠. 실제로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번 파자마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특정 카테고리의 메뉴로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파자마라고 하는 메뉴를 이동했을 때에도 아까와 같이 상단에 하이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길 원하신다면 디자인 모드에서 파자마 메뉴로 이동하신 다음 아까와 동일하게 이 메뉴 리스트 위젯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특정 메뉴에서도 버튼이 이어서 보이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상품 진열하는 방법을 정말 기초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당연히 디자인 모드를 하시다 보면 더 많은 지식들과 기능을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때에는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디자인 첫걸음 함께 시작해요 라는 교육과 시선을 사로잡는 상품 진열 방법이라는 교육을 네, 권장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디자인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상세 페이지 구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쇼핑 혹은 기획전 위젯을 추가하셨다면 해당 위젯을 클릭했을 때 상품의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수량이나 그리고 구매하기 버튼이 있는 페이지이고요. 밑으로 내렸을 때는 상품의 상세 정보를 쭉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저와 같이 상세 페이지 들어가신 고객님들은 왜 난 디자인이 다르지?
왜 내 사이트는 다르지?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세 페이지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이 가능해요.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모드의 메뉴 관리 버튼을 클릭한 다음 글로벌 메뉴에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저처럼 쇼핑 기능이 활성화된 쇼핑몰이라면 해당 페이지는 공통적으로 있으실 거예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동이 되실 거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늘색으로 채워지는 곳에 마우스 우클릭, 상품 상세 페이지 설정으로 가셔서 조금 더 세분화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품 상세 페이지 상품명이 검은색으로 나와서 눈에 잘 안 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곳에서 상품명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시고 굵게 처리를 함과 동시에 색깔을 조금 더 눈에 띄는 컬러로 변경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 보이시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시다면 이곳에 와서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사이트의 상품 상세 페이지는 좌측에는 이미지, 우측에는 설명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마우스 우클릭, 설정창에서 다른 디자인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도 가능해요. 해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이미지가 위에 나오고 설명이 아래로 노출되는 디자인입니다. 상세 페이지의 큰 UI, 큰 틀은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런 느낌의 상세 페이지로 변경되실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기 버튼이나 장바구니나 이런 그 외 버튼들이 하단에 고정이 되어서 보여지는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이 상세 설명, 즉 상품을 설명하는 곳에도 보통 이미지를 많이 넣으시는 편인데요. 이곳에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가로는 190, 20픽셀 이하, 크기는 300MB 미만의 파일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미지를 넣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 상세 정보에 들어갈 이미지 제작이 너무 어렵다. 물론 상품은 판매할 거지만 내가 디자이너는 아니고 디자인할 수 있는 직원도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상세 이미지 제작을 맡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 디자인을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도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미리 캔버스, 캔바, 망고보드 같은 툴을 사용해서 제작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키위스냅이라고 하는 부가 서비스를 사용해서 더 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맵 홈페이지를 가신 다음에 주요 기능에 앱스토어라고 하는 메뉴로 가보시면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키위스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통합 솔루션이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엄청 디자인을 하지 않으셔도 이미 정해진 템플릿에 나의 상품 이미지를 넣어서 쉽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툴이고요.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아이맵 사이트와 연결해서 바로 전송까지, 즉 사이트에 등록까지 해보실 수 있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혹은 저희 아이맵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께 이미지 제작을 의뢰해 보실 수도 있어요.
아이맵 홈페이지를 가신 다음 전문가 찾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좌측 메뉴바에 상세 페이지 배너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품의 상세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올린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실제 전문가분들이 만드신 작업물이고요. 클릭해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작업물이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전문가분께 제작을 의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문가분들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직접 문의를 하셔서 가격이나 뭐 작업 기간 같은 것들은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만든 예쁜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상품 등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1회차 짧은 교육이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디자인이나 작업을 하실 때에는 더 많은 영상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해당 영상들의 링크는 유튜브 댓글에 남겨둘 예정이니까요. 댓글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 교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